서부 경남에서 가장 큰 기업이자 우리나라 우주항공의 대표 기업인 카이가 창사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목표를 향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진주에서 진주 K 기업가 정신 국제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에 세계 각국의 기업인과 전문가는 물론 국내 외의 학생들도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진주 K 기업가 정신 국제 포럼에 참석차 내한한 이들은 국내 대기업 창업주들의 고향인 진주 승산마을과 지소초등학교 등을 찾았습니다. 기업가들의 발자취 속에 그 정신을 살피고 탐구했습니다. 흙을 빚고 유약을 입혀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도자기 사기, 그리고 그 장인을 사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다양한 사기와 사기장들의 활약상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3명이 상생협력 회의를 가졌습니다.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영호남의 협력과 상생을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서부 경남에서 가장 큰 기업이자 우리나라 우주항공의 대표 기업인 카이가 창사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카이의 역사는 우리나라 항공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동안의 성과를 자축하고 앞으로 목표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철통 같은 보안의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문이 열렸습니다. 창사 2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장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며 시작했습니다. 카이의 탄생은 IMF 외환위기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등 3개 회사의 항공기 사업 부문이 빅딜 대상으로 통합되면서 지금의 카이가 만들어졌습니다. 1999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던 국내 항공우주업체들을 모아 정부 주도로 설립되었던 카이는 25년간 전 세계가 놀랄만한 극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창립 당시 7천억 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3조 8천억 원으로 5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전직 사장단은 카이의 성장 과정을 회고했습니다.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T-50을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수출하며 T-50 기종의 수출 기틀을 마련하였고 에어버스가 제작하는 A320 항공기 날개 구종을 공급 계약을 하는 등 함께 성장의 길을 걸은 지역사회에서도 참석해 카이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찰력과 창의, 동심과 열정은 앞으로 카이의 새 시대를 힘차게 이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25년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개척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25년은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군수, 내수, 하드웨어 역량을 기반으로 수출과 미수 사업을 확대하고 AI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획기적 체질 개선을 통해 2차 성장을 이뤄낼 계획입니다. 새로운 도약의 핵심은 수출입니다. 이를 위해 카이는 6개의 대형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차세대 공준전투 체계를 비롯해 민군겸용 미래항공 모빌리티, 우주 분야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카이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25년간 지금 매출의 10배 수준인 40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주항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앞으로 2050년까지 세계 7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30일 서울에서 영호남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호남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에 대응한 남부권 성장 거점 구축을 담은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처리에 우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과 저출생 대응 협력 등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지역 8명의 시도지사, 경남 지역 16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영호남 지역 93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와 점정식 의원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원한 협력은 이게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도 있고 또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도와주시면 오늘 상승형 협력회의가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인 진주에서 진주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 차인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기업인과 전문가는 물론 국내외의 학생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진주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 올해 포럼은 최근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At our meeting today and tomorrow, we will be discussing issues such as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in sustainable development, comparison of the West and the East. 포럼에서 강조된 동서양의 기업가 정신 비교, 그 시각의 차이에 대한 설명과 담론도 이어졌습니다. We don't have the traditions, the long-term traditions, because less than 300 years, while there are some cultures that could have 2,000, 3,000 plus years. So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inherent and, let's say, indigenous to the Asian region that could also be a strong contribution towards setting global frameworks for sustainability. 특히 남명 조식 선생의 실천적 유학 정신을 기반으로 한 K기업가 정신의 의의에 대한 차별성도 설명됐습니다. Put that into practice, and focusing on this action, I put that in red, is really important. And he thought about this many years ago, long time ago, during the Joseon Dynasty. K기업가 정신재단과 함께 포럼을 마련한 진주시에서는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이병철, 제2의 구인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이 국제 포럼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다보스 포럼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인 진주에서 펼쳐진 국제 포럼. K기업가 정신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대기업 창업주들의 고향인 진주는 명실상부 기업가 정신의 수도입니다. 지수초등학교에서는 1980년대 100대 기업 창업주 30명이 배출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9일 그 원동력이 됐던 기업가 정신을 배우기 위한 세계 각지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풍수에서 돈을 뜻하는 물이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유출은 적어 재물이 모이는 형세인 진주 승산마을. 실제 이곳에서는 LG와 GS 계열 그룹 총수들이 탄생했습니다. 진주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이곳을 방문한 학생과 학장 등 24개국 100여 명의 사람들. LG 구인회 회장 생가부터 GS그룹의 뿌리인 허만정의 부친이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허준 씨의 생가 지신 고가까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진주시 승산마을은 이제 LG, 삼성, GS, 효성 그 창업주분들이 교류하고 지냈던 그런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인들의 그 정신, 그 마인드, 그 생각을 같이 공유했다고. 마을 가운데로는 삼성과 LG 창업주를 비롯해 1980년대 100대 기업 창업주 30명을 배출한 옛 지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K기업가 정신센터로 탈바꿈한 학교에서는 그 원동력인 인본주의적 경영 철학과 뿌리인 남명조식의 경의 사상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던 기업가 정신을 구체화하고 차세대 기업가 정신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을 수업에서 처음 듣게 됐는데 여기 이렇게 와서 한눈에 잘 정리된 걸 보니까 좀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예전에 학교였다고 했는데 잘 개조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거 직접 잘 정리되어 있는 거 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술도 자본도 없던 시절 기업을 설립해 세계 10위권 수출 대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다졌던 창업주들.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들의 기업가 정신을 배우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30일 복합혁신센터에서 실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 협의회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의 검토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진주시는 또 12개 공공기관에게 10월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내년 6월 열릴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 대해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사천시가 용현면 무지갯빛 해안도로에 꽃단지 3만 제곱미터를 조성합니다. 2025년 사천 방문의 해를 맞아 대표 명소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해안도로변 농지를 보라색빛 자운형 단지로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 파종된 자운형은 내년 4월에서 5월에 개화할 예정입니다. 하동군 금오산에 국제관광 투자 유치 관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민간 관광개발 잠재 투자자 30여 명은 최근 개최된 경남 국제관광 투자 유치 설명회 참석 이후 투자 유치를 위한 현장 확인차 하동 금오산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금오산 일원에서 해양 관광과 호텔 조성 후보지를 방문하고 투자 여건을 검토했습니다. 한편 하동군은 대규모 관광 숙박시설 유치를 위해 여러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함양군이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는 민선 8기 후반기 군민 만족도 향상과 가시적 성과 창출 등 각종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국도정 과제와의 연계 강화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은 후반기에 역점 시책인 산악 완등 인증 사업 오르고 함양과 개인별 생애 주기별 맞춤형 혜택 찾기 누리고 함양 플랫폼 구축, 지방소멸 대응 생활 인구 확보 등 정책 통합 관리 시스템인 시무 10조 C 프로젝트와 연계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흙을 빚고 유약을 입혀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도자기 사기, 그리고 그 장인을 사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사상 처음으로 다양한 사기와 사기장들의 활약상을 조명하는 수준 높은 전시를 마련했는데요. 이번 징검다리 연휴 동안 박물관으로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장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깨진 도자기 2점. 모두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사기로 15세기경 만들어졌습니다. 사기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고루 갖춰 신분을 막론하고 식기와 문방구, 제기 등에 폭넓게 쓰이곤 했습니다. 특히 진주와 하동, 산청 등 경상도 지역의 경우 주 재료인 백토가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바다가 아닌 육로로 도자기를 운송해 관련 기록물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지리지, 경상도 속찬 지리지도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은 이렇게 문헌 자료와 도자기 실물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서 조금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인진왜란 전문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는 국립진주박물관이 개관 40주년을 맞아 사기장, 흙을 빚어 삶을 이롭게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전시는 경상도 지역에서 출토된 다양한 사기는 물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기장의 삶과 활약상 등 총 3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사기장들이 세금 대신 그릇을 바쳤다거나 대를 이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흥미로운 기록들부터 경상남도 유형 문화유산인 단성현 호적대장과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작 등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전시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자기 관련된 전시는 많은데요. 사기 그릇과 그들의 어떤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전시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기 장인의 어떤 상과 애안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이번 전시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기장 흙을 빚어 삶을 이롭게 특별전은
내년 2월 23일까지 무료로 열립니다. SCS 하주입니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제19회 함양 산삼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장에는 산삼 찾기 체험과 산양삼 무료 증정 이벤트, 각종 공연 무대 등이 펼쳐지며 산양삼 판매 부스와 7개 지역 외식 업체가 참여한 먹거리존이 운영됩니다. 이 밖에 이번 축제엔 반려견 동반 가능 구역이 별도로 조성됐으며 항로화 공예 체험 등도 마련됐습니다. 사천시와 사천문화재단이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노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사천의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청년 문화를 즐기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초청 가수 공연을 비롯해 버스킹 공연과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12일 열리는 공연은 가수 에일리와 너드 커넥션에 이어 유명 댄스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와 함께 사전 접수를 통해 노을을 바라보며 힐링할 수 있는 노을멍존도 운영합니다. 자세한 축제 내용은 사천문화재단 누리집을 참조하면 됩니다. 장애인 축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국장애인 축구대회가 28일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전영이 주최하고 남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대회엔 전국장애인 축구단과 동아리 24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선수 5명이 한 팀이 돼 총 6개 리그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선수들과 강중들을 위한 리그별 본부석과 이벤트 부스가 각각 마련돼 운영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로 장애인들의 도전 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4회 산청 한방 약초축제가 개막 3일 만에 방문객 12만 명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산청구는 축제 개막일과 주말인 28일과 29일 3일간 총 12만 2,600명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약초와 농산물 등 판매액도 3억 1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구는 징검다리 연휴가 겹치는 10월 초부터 짧은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관람객들이 대거 산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10월 6일까지 금서면 동의보감촌에서 열립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남해군 협의회가 바다 살리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경남 지역 8개 시군구 회원 3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캠페인에선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정화 활동 이후엔 참여자 전원이 참가한 한마음 대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11월 1일까지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 사업장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폐기물 처리 업체와 임대 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우려 대상지 250곳입니다. 허용 보관량 초과 여부와 폐기물 처리 시설 정상 가동 등을 점검하게 되며 위반 행위 적발 시 형사 고발, 행정 처분 등을 받습니다. 경남도는 상반기 점검에서 모두 23개 사업장을 적발해 영업 정지와 고발 등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주 미천초등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위드 미천 별밤 축제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선 체험과 먹거리 부스가 운영됐으며 학교 구성원들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별자리 키트 만들기와 오케스트라 공연 등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가끔씩 비가 내리겠는데요. 잠시 그쳤던 비는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다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목요일엔 한낮 최고 기온이 19도로 떨어지면서 체감 온도가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오전까지 맑은 하늘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하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7도, 사천 1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6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 서울은 오전에, 세종은 종일, 그리고 광주와 부산, 제주는 오후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0도, 세종 16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태풍 끄라톤이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니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여섯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33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1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